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난민의 어떤 아픔을 겪고 일어난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6.25라는 민족 대란을 겪으면서도 어떤 국제사회, 유엔의 도움을 받으면서 국가 재건을 이룩한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사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또 역사는 계속해서 되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역사에 되물린 이런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더 현명한, 공존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난민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가 얼마나 그 열강들 사이에 휩싸여서 거의 뭐 1000번에 가까운 침략을 당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삼국으로도 나뉘기도 했고 다시 통일도 되고 지금도 여전히 분단 상태이고 아직 휴전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그렇게 안전한 나라인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언제든지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특성의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여유가 있는 어떤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놨을 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대한민국도 세계에 어떤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그런 국가 의식과 국민 의식이 있는 국가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도 있고, 어떤 그런 흔적을 남겼을 때 물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차후에 우리 다음 세대라도 어떤 국가적 위기가 생겼을 때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런 비방의 댓글이나 뭐 이런 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라는 어떤 한정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 인류의 문제, 우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안에 또 우리 사회에 우리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역사에 되물린 이런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더 현명한, 공존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난민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악플이 왔을 때 어떤 이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어떤 개인의 의견에 의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인지 어떤 패턴화되어 있는 어떤 공식 안에서의 단어들을 쓰면서 각자 다른 이름으로의 악플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러 사람의 그냥 어떤 진짜 개개인의 어떤 엄마의 우려, 그때는 이제 뭐 가짜 뉴스도 많았으니까요. 뭐 아니면 이제 청년으로서의 우려 이런 것들도 다분히 있었죠. 하지만 그런 어떤 우려를 담은 악플은 같이 안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좀 패턴화되어 있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악플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악플들이 더 강하게 어조로 공격을 하죠. 하지만 또 그렇게 공격하면서 또 그 인격 비하를 해버리니까요, 저를.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한 공격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 공격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오히려 그냥 좀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공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배우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공감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사람이길 포기하는 게 낫죠. 당시에 만났던 로힝야 난민들은 그 희망에 대한 그게 당연한 희망이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벌써 이미 그걸 자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에 굉장히 큰 절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과연 내가 내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내 나라에, 내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가장 절박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인 난민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식의 교육이 최우선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도 자식의 미래와 교육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처해진 상황으로 인해서 자식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의 한 줄기 끈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리아에서 만났던 레바논에서 만났던 그 시리아 난민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세대의 교육의 그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의 100년이 걸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과장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그리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인 로힝야족, 그들에게만 해결안을 도출해내라고 이렇게 밀어둘 수는 없는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의 목소리를 함께 낼 수밖에 없는 아주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면에서 방글라데시의 어떤 그런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인권과 그리고 인간 본연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선진국보다도 훌륭하다라고 존중의 말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너희가 훌륭하니까 너희가 끝까지 책임져라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정부로서 이게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수고하셨습니다.